여러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약했었던 7세대 SL의 실물이 바로 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간밤에 카톡으로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계약했었던 7세대 SL의 실물이 바로 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 벌써 실물을 보고 리뷰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보다 좀 한편으로 아쉽긴 한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산차 현대기아는 외국보다 우리가 더 먼저 보니까 뭐 또이또이한다 생각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7세대 SL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AMG 서울을 갔을 때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AMG GTR이라든지 GTC를 보면서 와, 이거 한정판으로 출고하면 손해 안 보고 탈 수 있겠다, 막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니까 정말 프리미엄 붙여서 나중에 이제 타다 팔아도 크게 손해 안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SL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한번 계약을 해볼까? 기대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 오랜 팬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전에 처음에 탔었던 알파를 사기 전까지만 해도 제 드림카가 바로 벤츠 SL이었습니다. 그 당시 5세대 SL이었죠. 그게 진짜 레전드이긴 한데, 5세대 그 SL을 딱 도로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정말 디자인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차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후기형, 5세대 후기형 SL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알팔로 넘어갔었죠. 자, 그러면 우파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타고 다니면서 왜 벤츠 SL은 사지 못했었냐, 왜 안 샀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살 기회는 조금 있었어요. 이거 한번 사볼까? 사봐야지 했었던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6세대 마지막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이제 나왔던 후기형 SL 63AMG 말고 SL 400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한 1억 초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이나마 한번 사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좀 쟀죠. 이거 사면은 또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안 사긴 했는데, 그때 샀으면 손해 그렇게 크게 안 봤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말이 좀 샜는데, 이 SL이 사실은 6세대 이후로 이제 단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잠깐 SL에 대한 역사와 이 현재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6세대 SL이 데뷔를 하고 2016년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끝나고 아예 그냥 단종이 될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게 SL이 단종이 되는 게 아니라 5만 개 단종이 됐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벤츠 S클래스 쿠페와 로드스터 단종이 됐습니다. 나름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모델인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종이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S클래스 쿠페가 원래 이전에 2000년도 후반 아마 이제 5세대 SL쯤 때 나왔던 차명이 원래는 CL이었어요. CL63AMG 뭐 요 차명이었었다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 S클래스 쿠페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단종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AMG 센터에서 만들었었던 AMG의 이제 고성능 모델을 담당했었던 AMG GT가 이제 출시가 됐었죠. AMG GT가 출시하고 AMG GT의 컨버터블 모델인 AMG GTC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SL의 입지가 진짜 애매해진 거예요. SL이 이제 그 이전에도 5세대 이후 6세대 때 되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판매량이 거의 없었어요. SL63AMG 6세대가 거의 2억 원대가 넘었거든요. 2억 2천, 2억 3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911 시리즈도 살 수 있었고요. 미드십 슈퍼카인 아우디 알파를 살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우디 알파도 조금 이제 열기가 좀 식어가고 포르쉐 이제 911로 많이 몰려갔는데, 그 정도 금액에 이제 SL이 뭐 럭셔리 로드스터, 뭐 럭셔리 2인승 플래그십 로드스터, 뭐 아니면은 하드탑 모델, 2인승 하드탑 모델의 가장 고성능 모델, 뭐 이런 수식어 등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었는데, 그 수식어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인승 하드탑의 끝판왕이라는 그 타이틀은 페라리,
포르토피노와 캘리포니아에게 넘겨주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벤츠에서는 어정쩡한 라인업을 좀 버리고 AMG 고성능 말고 이 SL의 포지션이 진짜 럭셔리하면서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GT카 로드스터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이 좀 높은 소비자분들이 편하게 타면서도 고성능, 그러면서도 남들과 다른 럭셔리함을 찾기 위해 SL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이제 부담도 됐고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 그냥 이런 럭셔리한 오픈 에어링을 즐기기 위해선 SL400도 충분해. 1억 원대 중반, 1억 원대 초반으로 금액을 내리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가보자 했던데 이게 또 좀 나름 악수였어요. 그렇게 많이 판매도 안 되고 이제 어정쩡한 라인업 때문에 판매가 많이 안 됐다가 결국 이제 단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2016년도 마지막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이거 이제 단종이겠구나. 당연히 단종이겠구나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S클래스 쿠페와 S클래스 컨버터블이 단종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단종이 될 줄 몰랐는데 AMG GT와 AMG GTC도 단종이 됩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확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모르니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리를 AMG GTC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2인승 끝판왕 로드스터의 자리를 바로 SL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애매했었던 S클래스 쿠페의 그 럭셔리한 그 세그먼트의 위치도 SL로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차명이 좀 바뀌어요. 원래는 벤츠 SL, 63 AMG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름이 AMG SL 로드스터예요. AMG에 대한 고성능과 럭셔리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AMG SL 로드스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GTC가 자리 잡고 있었던 포지션, S클래스 컨버터블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세그먼트를 포괄적으로 AMG SL 로드스터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5세대부터 SL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1, 2, 3, 4대 SL은 잘 몰라요. 이전에 이제 대구에서 우리가 SL 이전 거 촬영을 하면서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걸 배웠을 뿐이지 제가 아는 SL은 5세대부터입니다. 5세대 진짜 혁신이었죠. 5세대 SL 라인업도 되게 많았어요. SL 350, SL 500, SL 600, SL 55AMG, SL 65AMG 등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으로 엄청난 판매를 보였고 이제 거기서 6세대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6세대는 조금 죽을 썼죠. 자, 이번 7세대부터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SL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MSA 모듈러 스포츠 아키텍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로 고강도 스틸과 마그네슘 복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대 대비 18% 높아진 비틀린 강성과 AMG GT 로드스터 대비 무려 50% 높은 단단함으로 오픈탑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7세대 S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 2, 3, 4세대 SL과 동일하게 2인승 플러스 2인승, 그러니까 총 4명이 탈 수 있게 바뀌었고요. 5세대, 6세대가 하드탑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7세대는 다시 소프트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약간 이전 로드스터의 감성들을 좀 많이 살려놓은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외관도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외관 보고서는 그냥 반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차가 출시가 되면 확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거나 많은 분들의 그런 시선을 사로잡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AMG SL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라인이 그 SL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롱노즈 쇼테크 이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앞에 본넷은 길고 뒤에 이제 트렁크 부분은 짧은 이 전형적인 로드스터의 그런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그 CLS의 느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앞범퍼와 그릴은 AMG GT 이번 신형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후면부는 누가 봐도 AMG GT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5세대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후면 그 트렁크 라인이 살짝 그 세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각진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7세대 AMG SL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AMG GT처럼 타원형처럼 동그라면서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진 스펙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라인업이 아직 공개된 거는 SL55AMG와 63AMG 두 가지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43AMG가 있는 거 아시죠? 6기통 라인업에 43AMG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V8계통 840마력짜리 고성능 AMG SL 로드스터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력적으로 내보내는 모델은 이제 아마 55와 63 AMG를 내보내고요. 제가 이전에 뭐 73 AMG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SL83, 7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자, 외관은 누가 봐도 굉장히 예쁩니다. 저도 지금 계약을 해놔서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하는데 차는 무슨 색이라고요? 그린이죠. 라고 하고 싶지만 벤츠는 흰색이 제일 예쁩니다. 흰색에 빨간색 다. 그거 돼지죠.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실내를 보면은 S클래스와 그대로 그냥 거의 똑같아요. S클래스, 핸들, S클래스의 디스플레이.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재미난 게,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편의 기능들, S클래스에 들어갈 웬만한 편의 기능들이 이번 SL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 7세대 SL 뿐만이 아니라 6세대, 5세대 그 이전 SL도 다 이제 그 당시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S클래스의 기술들이 이 SL에 적용이 됩니다. 벤츠에서 네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SL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벤츠의 상징성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AMG GT나 그리고 S클래스 쿠페, S클래스 컨버를 단종시킨 한이 있더라도 AMG SL 로드스터를 좀 더 부각시킨 느낌이죠. 야, 근데 SL은 이렇게 하는데 왜 SLC나 SLK는 단종시킨 거야? 정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이 여러분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보통 리필킷이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필킷이 한 박스 더 2개가 더 들어가서 총 4개의 리필킷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인파몰이에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2+2 구조 시트의 배열로 이렇게 복귀가 됐는데 요거는 1989년도에 선보인 SL R129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무게 역시 이제 기존 하드탑 대비 소프트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kg 이상 감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엔진은 V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SL55AMG와 SL63AMG 이 두 개인데 SL55AMG 같은 경우에는 476마력, 최대 토크는 71토크, 그리고 제로백은 3.6초에 최고 속도 300km고요. SL63AMG 같은 경우에는 585마력에 최대 토크 81, 제로백은 3.2초에 최고 속도는 55AMG보다 높은 310km까지 나가고 두 엔진 모두 9단 MCT 멀티 클러치 방식의 미션이 장착이 되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와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서 조금 더 다이나믹 모드와 빠르게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놀라운데요. 앞바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어댑티브 댐퍼와 전자식 LSD 그리고 AMG 라이드 컨트롤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2.5도 이상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클래스 세단보다는 많이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반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100km가 넘어가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100km 이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래그십 로드스터에 걸맞게 신형 S클래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겠죠. AMG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S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타는 차인데 거기에 AMG 퍼포먼스 시트가 들어가진 않죠. 근데 그런 시트라든지 S클래스에 들어가는 편의 기능들이 이번 신형 AMG SL 로드스터에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인도가 된다고는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중반 하반기 정도는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굉장히 되게 예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보통 이제 SL이라고 하는 로망을 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걱정했던 게 벤츠 이전에 제가 이제 GTC 컨버터블을 출고했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 6세대 SL이라든지 AMG GT를 잘못 사면 감가가 그렇게 심했어요.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고 경쟁 모델이 쟁쟁하기 때문에 이제 벤츠에선 욕심이 나서 물량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남아 있으면 할인이 또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감가가 살벌해서 이거 사면은 감가 많이 드는 차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SL400 살 때도 할인을 해줬는데 안 샀던 이유가
감가 때문에 안 샀는데 이번 7세대 AMG SL 로드스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벤츠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전에 AMG GTC, GTR, GT만 봐도 들어오는 물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차를 사는 것도 힘들지만 차를 사서 팔아도 프리미엄이 붙거나 아니면 감가가 거의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벤츠 AMG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싼 값 주고 샀는데 막 1년 지났는데 막 30%씩 까지면 그 누가 다음에 또 사겠냐고. 그게 좀 있었어요, 벤츠가 그동안. 특히 이제 2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AMG들이 감가가 엄청났는데 그걸 깨부신 게 이제 G바겐은 뭐 그냥 일반 디젤도 뭐 엄청 잘 나가긴 했지만 G바겐도 깨고 AMG GT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뭐 감가 없이 뭐 GTC 산 사람들 뭐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많이 바뀐 걸로 봐서는 7세대 AMG SL 로드스터 역시도 그런 감가 부분에서는 굉장히 방어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제가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공개되기 이전에 올해 초 작년부터 이 계약을 넣어놓으신 분들도 있대요. 10분 정도 되고요. 이제 제가 계약 순번이 30번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제 공개가 된 오늘 이 시점부터 한 50분 정도가 계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점점 더 많이 늘어가게 할 건데 실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우파의 새로운 발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차가 SL63AMG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요. 만약에 좀 기회가 되거나 조금 빨리 나온다 그러면 840마력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의 끝판왕 그 SL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긴 하지.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포기 못하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차는 카니발이 짱입니다. 엄한 거 괜히 저기 욕심내다가 날아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부탁하겠습니다.